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7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한 지역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서방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지만 무기와 자금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단기간에 점령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약드리면 현재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이 둘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과 얽히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코로나 때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4조 달러였었던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차익만큼 늘어난 5조 달러가 시중에 모두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국가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겠죠.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대표 수출 품목을 보면 원유, 천연가스, 밀, 석탄, 팔라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또한 때린 러시아보다는 맞은 우크라이나에서 더욱더 수출하기가 어렵겠죠. 수출이라는 것은 항구를 통해 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배를 띄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옥수수, 밀 같은 물품의 수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 역시 급등해버렸습니다.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죠. 유럽은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시 급등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성으로 천연가스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에 잠깐 급등했었고 지금은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럽이 이번 겨울에 이상기후로 인하여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소비량이 생각보다 적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 때문에 미리미리 천연가스를 비축해 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면서 공급 다변화를 꾀했던 건 역시 가격 하락 요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가스는 쌓여가는데 이거 어디다 팔아야 하는데 싼 가격으로 유럽에 팔 수는 없잖아요. 유럽 너네한테는 못 판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인 중국에 천연가스를 팔려고 시도 중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극동 노선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최근 기사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쟁 비용이 계속 쓰이고 있고요. 믿고 있었던 천연가스의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가스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러시아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월 10일 하루에 5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WTI 국제유가가 80불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가운데 부분에 표시된 국제유가 차트를 보면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하기 전부터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터키 지진 상황인데요.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터키 지진으로 인한 원유 공급 물량이 100만 배럴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해버리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가 올라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100만 배럴 정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감산으로 인한 50만 배럴 공급 부족, 터키 지진으로 인한 100만 배럴 공급 부족,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100만 배럴 초과 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덧셈 뺄셈을 하여도 50만 배럴 정도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현재의 국제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감산은
오펙의 합의가 없이 러시아 단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미국, 유럽에 대한 보복성으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펙 회원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감산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더 감산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80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인 감산을 해서 본인의 수익을 깎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든지 그게 아니면 유가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감산 혹은 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감산 결정에 미국은 전략 비축유 2,600만 배럴을 푼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푼다는 발표를 한 것 자체로 국제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준 의원들의 최근 발언은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 목표 달성 여전히 멀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욱더 해야 된다. ongoing increases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고물가를 증명하듯 좀 전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2월 14일에 발표된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나 올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6.2%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볼까요? 9.1%에서 6.5%까지 내려가는데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부터는 점점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물가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언제 달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물가 대비 이번에 발표된 1월달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0.5%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에너지가 2%나 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에너지 가격은 거의 빠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0월달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달 소비자 물가에서는 2%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4%가 상승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잡혀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진짜 잡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이 많다, 수요가 많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금리 상단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는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치가 5% 정도였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 최종 금리는 0.25가 올라간 5.25%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보다 최종 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간 5.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고 이에 맞춰 사람들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미국은 금리를 올리긴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금리를 올렸다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물가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간단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시간대에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1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러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기대 인플레 값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번 조사 때 0.3%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미국의 인플레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설문조사 수치가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투자한 5년 기대 인플레 값인데요.
5년 기대 인플레 값이 쭉 내려가다가 올해 초 저점을 찍고 몇 주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인플레는 바닥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드리면 미국의 물가는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이에 맞춰 사람들은 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시장이 흔들릴 요소가 될 만합니다. 하지만 금리 목표 상단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이 점은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미국의 실질 임금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질 임금이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월달 미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0.7%가 나왔습니다.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뛰었다. 이러한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타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14일 저녁 11시 반에 나스닥 지수가 0.6%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 금리 인상의 상단치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갇혀있고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0.0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는 많이 못 올린다? 혹시 올려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